네,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여기는 블루팍, 네, 블루팍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본회의 스케줄 관계로 오늘은 저 혼자서 단독 캐스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김성애 의원님 그리고 목요일 4번 차자 한민수 의원님 불참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더 특별한 게스트분들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속보가 있었는데요. 불팍 방송이 끝나자마자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요 가처분 인용이 되고 나서 정말 이제서야 한시름을 조금 났다. 정말 헌재 구성에 권한대행이 어떻게 감히 지명하고 임명하느냐,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현재 9대 0으로 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도 모두 만장일치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앞으로도 대선까지 얼마 남았죠? 대선까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무슨 일을 꾸미거나 저지르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5월 4일이 되면은 5월 4일 이후에는 이제 대선에 본인이 직접 등판할 수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선에 등판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가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반가운 소식 좀 기다리면서 오늘 저희 불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팍에 자리해 주신 오늘 특별 게스트 정말 소중한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사명 서울 동작구 지역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우리 진짜 인재 중에 인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나영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금 부대변인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류사명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신 영상이 있는데 저희 불팍에서는 그 히트를 치신 영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나경원 후보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연고도 없으면서 여기에 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왔다. 여당의 중진어른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나경원 후보 잡으러 왔다. 네. 우리 류사명 지역위원장님께서 오늘 저를 보시더니 반가운 마음에 여기 불팍에서 잡사바 이런 거 안 하냐. 그래서 여기 지금 블루파크즈 좀 보십시오 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저 영상 보고 그때 많이 인기 많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인기 많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보니까 목이 많이 쉬어 있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물급이지만 지금은 거의 추락한 나경원 잡겠다는 생각. 그거 진짜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가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보다 더 큰 거 잡으러 왔었는데 제가 윤석열 정권 초기에 네. 윤석열이 그 뻘짓하고 경찰국을 만들 때 네. 윤석열한테 돌팔매를 해갖고 약간의 기스를 가했다. 네. 저는 윤석열하고도 싸웠는데 맞습니다. 한 나경원 수준을 갖고 저를 과소평가하시는지. 윤석열 잡으러 왔다. 네, 아직 윤석열 잡으러 왔는데 나경원쯤이야 비켜 이 정도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윤석열 잡으려고 시작한 정치의 길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지금 파면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래도 좀 기분이 어제 또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정치를 들어선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소기의 목적은 아니고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경찰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 네.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서 잘못된 경찰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죠. 네. 그래서 경찰국을 없애고 경찰 인사를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게 하는 경찰 개혁이 제 소기의 목적이지. 네. 그 따위 그 윤석열 그걸로 목표하진 않았죠. 네. 그러면 윤석열 잡았으니까 이제 경찰 개혁
예. 여기까지 쭉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지금 이나영 우리 네. 부대변인님. 네. 지금 사진이 나오나요? 와, 지금 와 일반 정치인의 모습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완전 와, 저 MG 스타일, MG 스타일 부대변인님. 네. 네. 야, 이 우리 불팍에서는 네. 우리가 찾던 인재다라고 평가를 주셨어요. 어떻게 저런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되셨는지. 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잠깐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저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프로필을 찍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누가 어디서 보시고 나무 위키에다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냥 네.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 저거 몇 년 전에 찍은 저거 건가요? 23년도? 아, 네. 그러면은 23년도요? 네네네. 아, 그럼 그때는 정치의 길을 들어서기 전이었나요? 아니 저는요 23살부터 했기 때문에 2009년,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래도 보기 드문 되게 뭔가 이렇게 MG 스타일 느낌 나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MG 스타일?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네. 특별히 우리 이나영 부대변님 나오시고 류삼열 총경님 나오시고 하니까 MBTI까지 제작진이 한번 여쭤보시라고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MBTI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ENTJ입니다. ENTJ. 좀 감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좀 용감하고. ENTJ. 예. J는 약간 계획성 이런 게 J 성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저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ENTP? 네, 그러면 우리 이나영 부대변님 네. MBTI 어떤가요?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ENTJ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네. ENFJ가 나왔어요. 근데 네. ENFJ가 딱 한 번 했는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네. E가 100% 나왔습니다. 와. 야, 지금 우리 댓글에서 사과나무님, 예쁘다. 가머스님, 누구예요? 정미진님, 예쁘다. 정미진님, 민주당 화이팅! 난리가 화이팅입니다.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열심히님께서도 유청경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네, 진짜, 와, 왕자 어린님, 이나영 부대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에게 응원의 지금 댓글을 네. 지금 올려주셔가지고. 신유진 변호사님은 이일 뜻이라고 SS 장담한다는데. 저는 방송형 2. 네, 방송형입니다. 방송형 대문자 2로. 나머지는 중요하잖아요. 방송형 대문자 2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지금 의원님들이 대거 결석한 사태를 촉발한 본회의. 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목요일 진행자이신 김성회 의원님 그리고 출연자이신 한민수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 지금 본회의 참석 중이신데 불파게 결석할 정도로 중요한 이유 바로 오늘 중요한 안건을 좀 처리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어떠한 안건들을 좀 처리했는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다 아시겠지만 결과가 좀 몇 개 좀 나왔죠.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재표결에 붙여지는 안건들도 많았고 네. 근데 그것만 해도 8건 정도 됐었는데 한 건 빼고 다 또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거부권을 40번 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법 개정안 빼고는 다 지금 그 재표결은 부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라든지 네.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주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지금 다 부결이 난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유삼영 지역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이거는 좀 꼭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법안이 있었을까요? 특검들이죠. 명태균 특검, 네. 내란 특검. 네. 특검으로 통해서 이제 이 내란을 종식을 하는 절차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역사의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검찰이 취하는 이제 애매수상한 그런 태도, 그다음 수사기관들의 좀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진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증거들이 일실돼 가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래서 특검들이 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대선에서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이고 지금 대부분 국민의 힘이 연루돼 있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로 우리
이번 상은 지금 대선 상황에서 시급한 그런 안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나영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좀 법안 중에 관심 있게 이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켜보셨던 게 있으실까요? 누가 뭐래도 이제 명태균 특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12.3 계엄의 도화선이 됐던 사건은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통해서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계와 또 그 김건희의 개인 부패 사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천 개입 문제도 지금 굉장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명확하게 밝혀서 책임자들을 처벌을 하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뭐 본회의에 의원들 전부 필참이라고 지침까지 내려올 정도로 표결권 하나하나 한 표 한 표 중요했던 오늘 순간인데 이게 참 통과가 안 돼서 부결이 돼서 네.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뭐 지금 우리 이나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계엄의 도화선의 하나가 아닐까 이제 예측 추측해 주셨는데 근데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풀려나고 나서는 좀 입장이 좀 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위원장님. 예. 그 전에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네.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이 다 197표로 해서 3표 차이로 앞서게 다른 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동조자가 있었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해서 197까지 갔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네. 명태균이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좀 험한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험한 말을 하는 빈도라든지 강도가 조금 약화된 거는 맞죠. 이나영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질문 다시 한번 그 해주시겠어요? 명태균 씨의 입장이 네네. 예 보석된 네네. 이후로 좀 변화된 게 아니냐. 지금 페이스북에 저격하는 상대방이 네네. 지금 강혜경 씨, 네. 뭐 노영희 변호사 네네. 쪽 이런 쪽을 좀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구속됐을 때는 네.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과 관련된 뭐 정치인들 뭐 껍데기를 네. 벗기겠다라고 했나요? 그런 뭐 언행까지 했었는데 지금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뭐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죠. 영웅이 그렇죠. 아니죠. 범죄에 연루된 범죄에 굉장히 연루된 지금 피고인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고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 네.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철저하게 본인의 죄를 최소화시켜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죄를 줄이는 쪽으로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에 저희가 끌려다니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가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단결을 해서 움직이고 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수싸움을 하겠죠. 본인이 이렇게 뭐 지금은 나와서 뭐 이렇게 누구를 저격하고 이게 나한테 좋다라면서 간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나하나 저희가 해석을 하면서 뭐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제 있었던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 예. 관련돼서 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영상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가스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스타파의 이명주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냐고 이게 들어올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면담 있어가지고 지금 토론회 취재하러 같이 누굴 취재하러 계속 저 똑같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저기 곳에 붙어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반말로 오라 그래. 자기 세상이죠 완전히. 자, 무엇이 죄송한지 자, 내리시고. 자, 내리시고. 아니 여기 저 어디를 잡는 쪽으로 안 겁니까, 들어왔기 도대체?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잡지 저렇게 지금 손 놔달라고 지금 저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마이크 잘 안 들렸는데 손 놔달라고 이 손은 놓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폭행이에요. 아, 토론에 취재하러 왔고 지금 취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잡으신 거 생각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는 기자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자가 국민을 출입 대신해서 조치하라 그래. 정치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국민을 대신하는 겁니다. 국민을 지금 언론의 자유 반발하고 없습니까? 폭행을 한 거죠. 언론의 자유 없습니까? 너네들 여기 있어. 못 도망가게 잡아. 방금 못 도망가게 잡아. 윤석열입니까? 찌라시예요. 아,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라고 찌라시라고 끝까지 저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버리네요. 아, 또 홍준표 의원입니다. 네. 저분한테만 답변하고 내가 갈게 그럼. 자, 기자님,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자, 먼저 하시죠 그러면. 홍준표.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어제. 언론사의 홍여진 같은 기자라고 홍씨네. 합니다. 네. 어머.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저긴 대답 안 해.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저희는 네. 이 정도면은 뭐 국힘당 의원들이 뉴스타파 언론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이틀막 수준이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행까지 감금 있던 수준까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을 저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있는 거예요. 네.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민을 막대하고 반말하고 네.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하지 민주 정권에서는 저기 불가능한 저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국민의힘 아까 말한 권성동 그다음에 홍준표 이분들은 국민을 가볍게 생각한다. 언론을 우습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그리고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영상을 보면은 지금 손목이 완전 빨갛게 완전 네네, 이렇게 봤어요. 약간 붉은색이 부어오른 네. 듯한 모습까지 저는 확인을 네네네. 했거든요. 네. 그 이나영 부대변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참담합니다. 네. 이제 뭐 다 같이 보셨지만 국회를 본인 안방보다 더 편하게 집에서도 보이지 않을 저런 행동을 국민들 앞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 저 사람은 원래 본성이 저렇게 오만하구나라는 걸 저희가 두 눈으로 함께 확인을 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자들께서 취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끔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충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한테 저기 불리한 질문을 했어.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만 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언론이 아니야.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런 오만한 아주 모습은 네. 잘못된 정치인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자님 그 손목 빨개진 사진 저도 봤어요. 네. 그런데 참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고발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저렇게 보좌관이 분명히 옆에 있고 기자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물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손목을 탁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 아니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하려고 계속 쫓아오는데 뭘 도망가지 못하게 해. 그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이 직접 손목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지금 분풀이를 직접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네. 저기에 뉴스타파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하는 게 불법이고 이건 몰래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취재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네. 그 국회 그 의원회관을 보시면 알지만 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취재가 금지된 규정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이 취재가 안 된 사람이 마치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언론관이라든지 국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잖아요. 유튜브 계속 보시면서 네. 우리 이제 당원분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네. 속보라고 하면서 권성동 맞고소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저기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방송 저희가 실시간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지금 권성동인데 권선동 아, 권선동. 네, 권선동이라고 아, 선동하는. 네, 권선동이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그 부분은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확인을 네, 해보고 싶어서 권선동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뉴스타파를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고 하는데 뉴스타파는 한국 기자협회에 등록된 언론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는 독립 언론사로서 광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탐사 저널리스트 뉴스타파를 뭐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 이렇게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찌라시라고 비하를 하고 취재 절에 거부를 하고 네. 방해를 하고 하는 이런 언동을 보이는데 그거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네. 공정하게 네. 기자를 대하고 국민 대하듯이 그렇게 받들어야죠. 네, 저희 지금 제작진이 확인해 주셨는데 네. 맞고서는 아니고 예, 뉴스타파에서 기자 폭행 사건으로 권성동 네, 원내대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빠른 확인. 네네. 예, 지금 우리 댓글로는 권난동이죠. 이 정도면 난동이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권난동 네, 바닥을 보인다라고 하고 찌라시는 스카이 데일리죠라고 현미맛 우유님께서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스카이 데일리는 그야말로 뭐 선관위의 중국인이 99명 체포가 됐다 이런 가짜 뉴스를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그거로 인해서 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언론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찌라시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이 스카이 데일리에게 일침을 가해주실 분. 일단 뭐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뭐 99명의 중국인을 선관위에서 뭐 체포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아마 이게 경찰에서 수사가 의뢰가 됐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지금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처단을 받지 않을까.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 스카이 데일리는 네. 그때 그 뭐 탄핵 찬대 반탄 이래 했을 때 네. 반탄의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그쪽에 유리하기 위한 기사를 조작을 한 거죠. 그렇죠. 일부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네, 일방적으로 퍼뜨렸죠. 날렸죠. 네. 그런 데는 언론사라는 걸 아예 이름을 빼버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소식,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말문이 막혀서 머쓱해진 이완기 법제처장 영상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참기름 바른 뱀장어 이야기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졌던 네, 이완기 법제처장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또 한 명의 말문이 막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요. 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6개월도 안 썼네요. 갤럭시 Z 6개월도 안 폴드 써서 다시 6로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꿨네요.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그러니까,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증이잖아요.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곳을 생각합니다. 야,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계엄 이후에 핸드폰을 바꿨냐? 없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부분은 속 무섭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야, 저런 태도 어떻게 보셨나요? 침도 안 바르더만요 보니까. 네. 바로 거짓말 하던데 이게 이게 쪽지입니까?
쪽지입니까? A4입니까? 쪽지라고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쪽지는 우리 요 네, 그렇죠. 쪽지를 하는데 네. 마치 이걸 안 봤다는 이유가 없다 하기 위해서 네. 쪽지 이제 내가 무리를 네. 일으키신 분이고 더구나 지난번에 저 미국 국채를 사서 우리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 하신 분이고 예. 좀 뭐 고시를 하셨는지 어쩌는지 높은 직급에는 올라가셨지만 거짓말을 한다든지 올바른 사고는 아직 못 갖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경찰 생활하시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저렇게까지 정말 저게 바로 거짓말은 위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경찰 앞에서 태연하게 사실 경찰 앞에서 자기 거짓말하는 건 위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보통 우리가 하셨는지. 거짓말을 하면 딱 드러나는 행동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지내기 위해서는 눈동자가 올라간다든지 네. 머리를 좀 굴리는 동작이 네, 있어야 네. 되는데 저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게 습관적으로 습관성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제 범죄자 중에서 그런 유형을 찾는다 하면 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숙달된 그런 형태로 거짓말하죠. 아니 범죄자가 저렇게 바로 없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근데 증거를 딱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네. 요 있네. 요 어쩔 거야. 이렇게 증거를 딱 들이미면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거. 최상목은 그 정도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이 네.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최상목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부분은 저희가 뭐 익히 계엄 후에 내란 사태가 있었을 때 익히 봤습니다. 그래서 놀랍지도 않고요. 사실 네.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뼈 아프다라는 거 최상목 지금 최상목 총리죠? 경제부총리죠. 네, 경제부총리. 계속 그 권한대행을 네, 저희가 네, 네. 얘기하다가 네. 헷갈렸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을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국민분들 앞에서 머리 숙여서 좀 사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뭐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이제 거짓말뿐만 아니라 이제 대행을 하면서도 헌법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내란 연장을 꿈꿨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동조범으로 저희는 간주를 하고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최상목이 하는 얘기는 일단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약간 슬픈 현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거부권도 사실은 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권을 남발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우두머리 네. 윤석열을 보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배웠죠. 이제 버티고 우기고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은 그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를 딱 배운 전형적인 나쁜 학생의 모습이다. 네. 학습이 잘못된 그런 학생의 모습이었다라는 네. 걸 저희가 똑똑히 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제가 이제 웃기기 네. 위해서 네. 한 말씀을 재밌어야 되니까 네. 저렇게 이제 목을 이렇게 치키 들어갖고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기 이름값을 한 거예요. 하목을 했어야 될 상황에서 상목을 한 거죠. 저 자세가 딱 상목이네요. 상목. 상목하지 말고 하목하세요. 저 상황에서. 네. 송구스럽다고 생각되시면 상목하지 말고 하목을 하세요. 재밌었어요. 네, 최하목으로. 송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비아폰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이 딱 물어봤잖아요. 최상목 장관 비아폰 받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기까지 했는데 부승찬 의원이 바로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비화폰이라는 게 지금 내란 가담자들이 다 받은 거 아닌가라고 네. 지금 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화폰을 받은 사람이 이 최상목뿐만 아니라 한덕수 그리고 김주연 민정수석 등 지금 비화폰을 받은 사람이 꽤 그룹이 있는데 아직 다 드러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려면은 검찰에서는 이거 못 밝힐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비화폰 관련해서 못 밝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제 압수영장 집행을 할 때 네. 요청한 그 사항이 이 비아폰 불출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비아폰을 주고 이제 받은 입출입 대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만 했으면은 누가 받았는지 알고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알면 내란에 어떻게 가담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성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아폰의 불출 대장과 또 그다음에 비아폰 서버를 확인해서 통신한 시간, 통신한 내용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덮여져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조만간 그 포렌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도대체 공관과 관저를 압수수색하러 간 경찰, 아니 지금 관저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빈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데 경호처가 누구를 경호하는 겁니까? 빈 집을 경호하는 겁니까? 네. 빈집 경호대였나요? 경호처가 그걸 막아서면서 거의 10시간 가까이 대치했다고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아니 도대체가 10시간까지 대치하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어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선은 우리 저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을 경호처가 경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네. 확실한 것 같고요. 그 10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이제 취재진들께서 그 경찰분한테 지금 뭐 거기서 막고 있는 건가요? 라고 아마 질문을 하신 거를 제가 언뜻 봤어요. 그러니까 뭐 협의 중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막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기관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폰 서버 확보도 못하게 계속 그 경호처에서 그거를 막고 또 이미 지워졌다, 증거는 지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직까지도 이런 태도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삼영 지역위원장님께서 경찰 출신이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경찰청장 대행이지만 박현수 대행 아니에요. 대행 아닌가요? 대행으로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김봉식이 서울청장. 네. 그런데 이제 박현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면된 대통령인데 무슨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저로 돌아가는 그 길에 교통을 그렇게 통제할 수가 있는지, 경호처가 그걸 교통을 통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협조가 있어야 교통이 통제되는데. 경찰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왜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고 내란 잔당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차장이 대표적인 내란 잔당이고 윤석 내란 수계가 임명한 박연수도 내란 잔당 중에 하나고 내란의 그 방조를 한 명확한 혐의가 있는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그 직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이 종식이 안 된 겁니다. 내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런 언밸런스하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다가 막아라, 압수수색을 막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정진석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어제 그 압수를 막은 사람은 그 시설의 책임자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해서 책임자의 성락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성락을 안 하고 불성락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죠.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정진석, 그다음 경호처에 대해서는 김성훈. 이거는 지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진석도 마찬가지고 김성훈도 마찬가지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증거가 지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막을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경찰이 이 압수수색 성공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좀 진짜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조언을 좀 경찰한테 주신다면 어떨까요?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걷어내야 된다. 불성락을 하는 사람, 불성락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성락을 하는데 그 사람을 걷어내야 되는데 검찰에 의해서 지금 차단이 됐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처음 여러 번은 검찰에 그다음은 판사에 의해서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경호의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밀을 이유로 이렇게 그 영장 그 집행 불성락을 한 사람의 혐의를 보태서
김성훈과 이광호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을 구속영장을 해서 구속해놓고 치운 상태에서 어제 간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연판장 사태 아시죠? 그쵸? 연판장 그 이름이 경호차장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여러 그 지금 700명 경호관 중에서 경호 직원 중에서 600명이 지금 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했죠. 이제 밀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권한 행사를 안 하고 4월 10일 4월 말까지는 는 내가 나가고 그때까지는 권한 행사 안 할게. 네. 권한 행사 안 하는 줄 알았지. 그러고 시간은 빨리 가니까 4월 말까지 기다렸다가는 증거가 많이 휘발이 되니까 그 급한 마음에 네. 이제 권한 행사 안 한다는 말만 믿고 갔다만 또 이제 권한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재발된 걸 막으려면 그 구속영장을 신청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김성훈 경호차장 진짜 계속 제가 지켜봤을 때는 검찰의 백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검찰에는 일부 비합헌 내역 관련해서 제출을 한 게 있어요. 네. 선택적으로. 검찰이 주라면 줘요. 예. 그런데 그걸 선택적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난 증거를 이미 제출은 다 한다라는 식의 모양새를 갖추는데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만 제출하고 또 검찰은 구속영장을 3번이나 껐고 이거는 김성훈이 아무래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좀 빽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봤지만 네. 사실은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도 계속 반려가 되고,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은 눈앞에서 저희는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증거가 인멸되는 걸 계속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검찰과 뭐 일부 경찰하고 전부 다 만들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검찰이 이게 내란 숙의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잔당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내란의 어떤 엮인 주요 인물들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로 글희님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시네요 라고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네, 이나영 부대변님 그리고 네, 류상영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관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진짜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수돗물을 228톤 이게 지금 일주일간 쓸 수 있는 물의 양인가요? 이거 진짜 도저히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슨 이런 핵에 망측한 일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건희 일당들이 한 거는 네. 우리 국민들의 항상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그 구속영장 취소 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이런 그 선진국에서 구데타가 몇 말입니까? 항상 우리 국민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데 가면서 끝까지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고 이렇게 놀래키려고 이런 네. 짓을 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다 썼을지 우리 지금 제작진들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번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1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파면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풀이로 수돗물을 계속 틀었다. 네, 2번. 네, 영화나 추리소설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불법적인 행동에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썼다. 네, 3번. 관저에 설치한 무언가를 부수기 위해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물을 많이 썼다. 4번. 저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 퇴거 전 두 부부가 싸이에 흠뻑 쇼를 한 게 아니냐. 예. 왜냐면 수도 사용량을 보니 싸이에 흠뻑 쇼만큼 썼다는 거예요. 네, 4번 매우 신박합니다. 네네. 5번 기타 의견, 개인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4번, 4번이 3번. 맞네. 네, 4번. 4번. 네, 댓글 번호로 지금 남겨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4번 퇴거 전 두 부부가 흠뻑쇼를 했다.
저는 직업적인 네, 직업적으로 경험으로는 네. 2번인데 2번. 저 사람들은 특이하기 때문에 5번을 했습니다. 네. 2번은 뭔가 하면 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세탁하기 위해서 증거를 세척하기 위해서 했다. 이건 너무 대답이 진부한 것 같아서 5번으로 했습니다. 5번. 5번은 뭔가 하면 네, 5번. 물과 관련한 무속적인 액션이 있지 네. 않았을까? 물을 어떻게 엄청나게 뭘 하면 네. 뭐 자기들의 뭐 뒤가 깨끗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오는 사람 물 먹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228톤을 썼다. 물 228톤을 쓰는 것도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겠던데 네. 그런 그 특별한 액션인데 기분 나빠서라기보다는 던가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무속적인 그런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속. 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윤석열이 그만큼 그러니까 무속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5번에서 실제는 전 3번일 것 같은데. 네, 3번. 왠지 5번에서 무속 냄새가 난다 이게 네. 라고 네. 생각했는데 여기 댓글에도 보면은 우리 구독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속이다, 샤머니즘이다 이게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4번 또는 5번 무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물을 그리 많이 쓰는 무속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근데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좀 보자면 네. 3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몇 들어요. 번이요? 3번. 3번. 네, 왜냐면 또그 500만 원 또 사비도 아니고 공금을 써가지고 캣타워를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 무언가 또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불법 잘못된 부분들을 없애려고 흔적을 네. 없애려고 한 거 아닐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계속 많이 게스트를 해주고 계셨는데 정말 여기요 지금 수마의식이 있다라고 수마의식. 해주시네요. 수마의식이 있다. 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지금 JTBC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이 파면돼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 11일 네. 그날 한 여성분이 윤석열에게 꽃다발을 전달을 하는데 그 꽃다발을 건넨 사람이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김태효 잊을 수 없는 이름 국가안보 1차장 모친인 배모 씨라는 겁니다. 배 씨는 취재진의 동대표단 회장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만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태호 1차장은 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어머니는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참 묘하네요. 이 지금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김태효 1차장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김태효 1차장이 과연 이렇게 정권의 실세에서 거리가 멀었을까? 이게 정말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자마자 아크로비스타에서는 김태효 차장의 모친 어머니께서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전달까지 하는 참 묘합니다. 네네. 일단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란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네. 몰랐다라고만 볼 수 우리가 있을까라는 네. 부분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죠? 얘기하는 게? 네. 몰랐다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네. 지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사실을 몰랐다. 네. 대통령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 무능하거나 직무를 알고 했다면 직무를 유기했고 네. 가담을 한 거죠. 어느 경우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 1차장이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쿠데타가 있는데 네. 그 쿠데타 내란 수계가 자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몰랐다 하면은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 하면 그건 어느 경우든지 문제가 되는데 근데 무능하면 택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이 재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재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명태균이죠. 명태균. 그 황금폰도 있고 네. 또 USB로 이래 증거가 이제 차고 넘치고 네. 또 좋은 거는 1타 2피죠.
명태균 사건을 집중을 하면 우리가 윤석열도 재구속을 원하지만 또 그 옆에 있는 김건희도 구속을 원하는데 네. 1타 2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대선 주자들까지 이 연루를 확인을 한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구속 가능성도 높지만 효과도 높기 때문에 네. 명태균 사건 집중해야 된다. 네, 빨리 재구속되는 날을 저는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건진 법사. 야, 건진 법사가 윤석열 캠프 실세였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건진 법사에 대해서 이 전 씨의 영향력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더욱 굳건해졌다. 이거 JTBC 보도로 밝혀졌는데요. 우선 보도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 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딸이 아빠 대통령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라고 전하자 전 씨는 직접 소통해서 결정되면 돼 라고 답합니다. 대통령실 필요 없어. 직접 얘기할 수 있어. 직통 창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 씨는 A 행정관은 처남 몫으로 들어갔다며 처남이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씨의 처남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밀착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통령실을 공문을 보냈대라고 하니까 됐어. 직접 소통하면 돼. 직접 소통. 직접 소통한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과 이렇게 직접 소통한다는 게 우리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 아닙니까? 전성배 씨는. 뭐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뭐 누구든 간에 소통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좋은 의미죠. 저희가 이제 이게 윤석열이라는 내란숙의 피의자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만족의 의미가 더 씌워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될 윤석열이 뭐 구구 유튜버와 본인의 이제 주변에 사적으로 이제 뭐 무속이 됐던 뭐가 되었던 간에 본인의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상황들이 생긴 것 같고 네. 뭐 일단 소통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통령실로 공문 발송했다라고 하면 공적인 업무. 이런 네. 공적인 업무라면은 아무런 공적인 지위가 아닌 사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이 공적 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 자문을 구할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하지 않고 네.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죠. 네. 그 지금 천공이 최근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네. 그 우리나라 위기를 만들었던 게 이 윤석열의 소통 행태.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달콤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앞에서 올바른 소리를 한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몇 번 하다가 다 잘려버리니까 뭐 됐고 이렇게 무속이든지 뭐든지 윤석열의 달콤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채워놓으니까 윤석열이가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여러 사건에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기는 줄 알았다고. 네.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그 결정도 5대3 기각으로 뭐 확신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네.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련돼서 이 공천 개입 의혹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은 그저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윤석열 측근도 극구 부인했거든요. 근데 해명과 달리 이 전 씨가 대선 캠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 씨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참 많네요.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전 씨가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네트워크 본부까지 해체시켰습니다. 고문이라는 건 자기가 알아서 쓰는 명칭에 불과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선대위 활동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본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이 같은 저게 조치에 문제인 아랑곳 않고 공식적으로 계속 직함이 영향력을 없는데 행사한 그냥 정황이 개입을 하고 법사폰에서 모든 나왔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대선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 이른 아침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 부본부장 김모 씨가 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고모님 마지막 1일 보고 올립니다라며 보고서 보고를 3장을 하네요. 첨부했습니다. 김 씨는 또 선거백서는 5본 부장이 따로 고모님께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저 정도면은 정말 이 조직이 선거에 있어서 해체되긴커녕 총괄 대선 아닙니까? 당일까지도 총괄? 대선 캠프 1일 보고서와 선거 백서까지 보고받은 겁니다. 야,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거의 선거에 있어서의 총괄로 보이는데 네. 아니 와 심지어 지금 이 전성배 씨는 네. 대통령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팀장을 맡고 있던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에게 지금 선거 전략 조언까지도 계속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 무속인, 뭐 윤석열 말에 의하면은 스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냥 무속인이자 종교인인데 무슨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보고를 받고 순수를 두고 일어나요. 아니 선거를 한번 치러보셨잖아요. 예. 이렇게 아무런 어떤 신뢰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를 맡길 수 있나요? 윤석열의 그 인식이 그런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고 정식 개통을 밟지 않고 이상한 소리하고 달콤한 이야기한 사람은 혹한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선거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해보니까 네. 내 선거가 어땠구나 하는 걸 이제 느껴요. 좀 이제 뒤죽박죽이었는데 네. 그 윤석열은 선거 초보자고 그런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여론 조작을 했는지 뭘 했는지 네. 어떻게 그런 선거 전략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이름만 대면은 다 알 법한 뭐 정치인들 뭐 옛날에 유명했던 뭐 정치인들뿐만 해서 중요한 이렇게 회의를 아침마다 하던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장소도 일단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일단 들어갈 곳도 많이 없긴 했지만 내용이 이렇게 회의를 막 한 다음에 결국에는 끝나는 게 쓰레기를 잘 줍자. 이걸로 회의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없는 선거였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이겼지만 네. 선거 자체가 잘 돌아가진 않았다라는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결론 쓰레기를 잘 줍자. 열심히 쓰레기를 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번에도 뒷감당을 잘하게 쓰레기 깨끗하게 치우려고 물을 그래 많이 썼구나. 쓰레기를 잘 줍기 위해서. 쓰레기를 깨끗이 흘려보내자 물로. 진짜 오늘 또 우리 유상명 지역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윤정무 이 마지막 이 경찰 인사 관련해서 지금 알박기 인사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 뭐 경찰 조직에 뻗친 이 마수 검은 손, 이거 한번 보도 내용을 보고 올게요. 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지난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의 이름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박땡땡 행정관 승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뭐 승진 연차는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박종현 경정입니다. 경찰 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지목됐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야당의 우려대로 박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경찰청이 보도가 발표한 2월 경무관과 총경 승진 27일, 대상에 2월 27일 공교롭게도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거나 대통령 부부를 엄호해온 경찰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관 마약 밀반입 김찬수.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무관이 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섰던 호옥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총장님께서는 지금 보시면은 저건 아니다. 저런 일은 아니다. 가장 이상한 인사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김찬수죠. 김찬수. 네. 김찬수는 영등포서 서장하면서 네.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그 앞에 윤희건 청장이 정말 잘했다. 네. 이렇게 칭찬한 거를 갑자기 용산에서 관심을 가졌다 해갖고는 축소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임기도 아닌데 대통령실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가서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실을 승진을 시켜요. 네. 그럼 나와야지. 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수상하면서 이상해요. 거기에 왜 이거 서울 서장을 잘하고 있는 영등포 서장을 그 청와대로 용산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끌고 갔으며 네. 그거 가서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승진을 시켰으면 당연히 다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상한 인사라기보다는 수상하다. 수상하다. 김찬수의 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옆에 두고 네, 승진시켜서 못 나가게 하는 네. 이게 제일 수상하다. 입막음 승진. 그럴 수가 있죠. 입을 막기 위해서 승진을 시켜버리는 거야. 네. 옆에 두고. 네, 못 가게 하고. 조용해. 못 가게. 너 못 가. 아무데나 못 가. 이렇게 지금 이 알박기 인사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대변인님? 뭐 알박기 인사라는 거는 뭐 정권을 어느 정권은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맞고요. 네. 뭐가 되었던 간에 뭐 경찰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지금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역자들이 이제 아직도 곳곳에 도처에 있고 내란의 종식을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종식의 긴장의 끈을 절대 늦추면 안 된다. 네. 라고 생각이 더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두 분, 소중한 두 분,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 시간을 잘 꾸려봤습니다. 벌써 이제, 한 시간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짧죠?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 네. 두 분께 제가 한 분씩 각각 이 대선에 임하는 자세, 각오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치를 하게 된 게 경찰을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이번 대선이 바르게 대선 승리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됩니다. 대선 승리해야 이 내란이 제대로 종식이 되고 또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 필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아니면 당에서 역할을 주신다 하면 당에서 큰 역할을 해서 대선 승리의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대변인님. 네. 뭐 우리 민주당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근 부대변인 하면서 또 당에서 또 필요한 역할, 뭐 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더 부딪히면서 하시니까 저희 그 부분 항상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 그 내란이 종식이 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민주당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바쁘신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번 뭐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논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입니다. 화면으로 경선 일정 포스터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죠? 불팍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경선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케줄도 짠 하고 스케줄 표에도 좀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팍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불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우리 여기는 불팍.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